잠시 망중한을 즐긴 재근 씨가 발걸음을 옮겨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식당입니다. 백반 주세요, 사장님. 손님들이 북적이는 점심시간을 피해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는 재근 씨.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먹다가 남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싸가. 집에서 먹는데 그럼 또 집에 가면 다 안 먹어요. 근데 해먹으면 이렇게 못해, 나는. 선장님, 이거 빈통 가져왔는데. 예. 이거 그때 수정과통. 근데 하나는 내가 모르고 부셔 먹었어요. 이거 왜 샀어요? 이거는 김치 친구랑 이거 옛날에 담아주신 거. 이게 냉장고 송산이 다 있더라고. 이거는 그냥 아드님하고 주세요. 화이트데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네. 아우.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게 수정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파는 거는 너무 달아서 혈당이 올라가니까 좀 덜 달게 해서 해주세요. 따로. 그래서 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어버이날이었는데 카네이션도 아주 특이한 거예요. 보라색이고 아주 귀한 거예요. 이런 시중에 없어요. 근데 직접 사셔서 포장해서 저를 주시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감동받았고, 그러면서 또 주시면서도 또 내 쑥스러울까 봐 그냥 가다 엄마 생각나서 샀다가 사장님도 생각나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러시는데 거기에 그냥 그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오고. 이게 장부예요. 저는 여기다 그냥 성결제를 해놓고 날마다 이렇게 적거든요. 단골이 된 지도 벌써 5년째. 이 식당에서 재근 씨만이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인데요. 백반 7,000원. 그래서 이게 거의 뭐 10,000원 이렇게 나오면 다시 또 미리 성결제를 해요. 따뜻한 밥 한 끼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날 저녁 시간이 나면은 꼭 찾아오는 곳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자주 찾는 한의원인데요. 재근 씨의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이게 이 각도가 요만큼 오던 게 점점 이렇게 펴져서 좀 맞아야 좀 요만큼 와. 안 구부러지지. 네, 그래서 90도를 이건 바라지도 않아. 90도보다 멀어지면 그때 맞으라고. 양방에서 말하는 방아쇠 수지증후군이라 그래요. 직업적인 과사용 때문에 그렇죠. 가해질 많이 하신 분들. 요게 이제 80% 이상 되시고요. 또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약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넣을 거야, 여기는. 거기 제일 아파요. 거기 제일 아파.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탓일까? 이제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안 아팠으면 하는 거? 네,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는 안 아프도록 조절을 해야죠. 네, 그럼 관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손은 디자이너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갑니다. 이 손가락이 아픈 거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일에 대한 게 약간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걸로 바뀐 거. 더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더 놓게 되는 손가락 때문에. 왜냐면 저는 손으로 하는 거를 가장 잘하고 자신 있고 황재근의 디자인 철학이거든요. 이 손가락이. 재근 씨가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납니다. 도착한 곳은 어느 묘소입니다. 그리고는 예의를 갖춰 절을 올리는데요. 좀 있어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필 거야. 어린 시절 재근 씨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땠을까? 어머니도 결혼하시기 전에 패션 디자이너셨고 옷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셨고 결혼하시기 전에 사진 보면 너무나 패셔너블 하셨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항상 좋은 옷을 사주셨었어요.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의 예술적 감각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아이였습니다. 뭐 이게 형편이 넉넉해서 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뭐 많지는 않았지만 막내 아들이 하고 싶어하던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끝까지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되게 아끼셨어요. 자신의 꿈을 이어가는 아들을 꿋꿋이 응원해준 어머니. 덕분에 재근 씨는 힘든 유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차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려도 항상 밤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니면 밤에 새벽에 3시나 4시 어쩌다가 재근아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는 하니까 이제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 항상 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시간대에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엄마가 의식이 없으시니까 네가 와야 될 것 같다. 근데 표값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비행기는 그 당시 왕복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반 애들 중에 일본 준재벌 그 아들이 있었어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갔어요. 그래서 나 돈 좀 빌려줄래? 너 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시는데 비행기 표값이 없어. 그러니까 콜쌤에서 바로 지갑에서 꺼내서 빌려줬어요. 돈이 말해서 1,000유로를. 표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거기가 시차가 8시간이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엄마는 없고 엄마 사진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재근 씨.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어디론가 향하는 재근 씨. 이곳이 요즘 그가 자주 출근하는 일터라고 합니다. 모든 스케줄 일은 항상 일찍 오는 편이에요. 그래야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일할 때는 좀 긴장을 하게 되니까. 바로 홈쇼핑에 판매될 상품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한번 돌아가고 어떻게 되나? 펄렁펄렁 거리는 거 느낌이 막 흔들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여기 있고 찰랑거리고 막. 왜냐면 뒤에가 라글란이어서 그래. 소매 패턴이. 단짝을 저번 신보다 훨씬 앞에 넓게 뺀 것 같은데 단짝. 단짝을 일부러 넓게. 네, 그러니까. 칼라도 작년보다 좀 커진 것 같아가지고 단짝도 그렇고. 맞아요. 단짝이 커지면 칼라가 커질 수밖에 없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더 세모로 내려왔거든. 맞아요. 좀 뾰족하게. 네, 요새 그게 유행이니까. 맞아요. 패션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와 함께 일해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은 되게 적극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뭐 여기는 이런 길이? 막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저를 모델처럼 이렇게 약간 360도 올려서 그리고 마네킹 같은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해주실 때는 여기 이렇게 방송에 내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좀 그렇게 좀 와닿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동대문. 오늘은 재근 씨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동료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찾을 때마다 재근 씨 또한 남다른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할 기회를 상상하면서 그 흥분과 긴장감, 남의 쇼 같으면서도 내 쇼 같기도 하고, 되게 쿵쿵쿵쿵거리는 게 있어요.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단 10분의 쇼를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을 준비한 노력의 결과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옷이 소중한 영감으로 돌아오기에
재근 씨는 하나의 작품도 놓칠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의 쇼가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저 선생님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후배로서 그 철학을 어떻게 한번 또 업그레이드 하셨고 더 견고하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나도 저런 단단한 디자인을 해봐야겠구나. 동기가 됐고 되게 그쵸. 마음이 막 벅차오르죠. 잠자고 있던 디자인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끌어오르는 재근 씨. 앞으로 그는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나가게 될까요? 인간 황재근이 디자이너 황재근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손에서 절대 놓지 마렴. 손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디자이너로서 영원해야죠. 다시 쇼도 시작하고 컬렉션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손에서 내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컴백하겠죠?